안녕하세요. 루돌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요즘 어머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관심 많으신 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김희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희주쌤 요즘 틱 또는 틱 장애라고 하는 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송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고 틱 장애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틱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증상 기간이나 증상에 따라서 일시적 틱장애, 일과적 틱장애, 만성 틱장애 혹은 뚜렛 증후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소리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음성틱이라고 하고, 빠른 몸의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운동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 자체가 틱이고, 틱의 증상과 성격에 따라서 질환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은 틱 환자분들은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죠. 아, 네. 그래서 사실 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저희 루돌프 연구소에서도 이 틱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 루돌프 연구소가 한국팀으로 함께하고 있는 뚜렛장애 유전자 공동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뚜렛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소를 밝혀내려는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틱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설명 중에 또 뚜렛 장애라는 용어가 좀 들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네네네. 좀 생소할 수 있어서 틱 장애랑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뚜렛 장애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운동틱이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틱이 관찰되는 상황,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뚜렛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틱 유전자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매튜 스테이크 교수, 그리고 유럽하고 한국 최고의 전문 연구진들이 미국에 있는 이제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하는 국제 공동 연구예요. 그래서 미국의 러커스 대학의 게리 하이만 박사가 연구 총괄로 함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틱 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신 세브란스 병원의 송동호 교수님, 김은주 교수님, 그리고 국제성모병원의 정경훈 교수님, 그리고 루돌프의 저, 이렇게 함께 연구 참여와 진행을 돕고 있어요. 아, 네. 연구 내용을 들어보니까 틱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 또 틱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시고 계시고 네네네. 전 세계적인 연구가 되는 것 같아서 더욱 네. 관심이 가는데요. 그러면 이 연구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연구는 물론 틱장애 혹은 뚜렛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틱 환자들이 현재도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틱장애 인구에게 큰 공헌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연구에 참여하셨을 때 저희가 틱장애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행동치료인 포괄적 틱행동중재법을 보상치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괄적 틱 행동중재법 이거를 저희 루돌프에서 유상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연구를 참여하시면 무상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치료 포괄적 틱 행동중재법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하고 또 관심이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포괄적 틱 행동중재법이라는 거는 이제 틱 장애에 대한 행동치료 방법인데 매우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틱 환자들 대부분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자마자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게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보고 하지만 행동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 틱 증상의 호전 면에서 매우 뛰어난 장기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CBIT, 즉 포괄적 행동중재법은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행동치료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루돌프 기관에서는 CBIT, 즉 포괄적 틱 행동중재법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치료사들을 중심으로 된 팀에서 이제 틱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틱을 하더라도 행동마다 개인이 보여주는 양상이 다양하고 또 규칙성도 매우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치료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또 틱 행동 이전에 보여지는 전조 증상이나 틱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틱과 함께 자주 보고되는 공병에 대한 그런 파악까지 해가지고 이제 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틱을 없애는 치료는 아니고 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단순히 틱을 참거나 억제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틱이 나오는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까지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장기적인 치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들어보니까 자신의 틱을 스스로 파악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놀랍고 그게 좀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검증된 치료법이라는 것도 네, 좀 맞아요. 강조를 드리고 싶고,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이 연구 좀 참여 방법인데요.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연구 참여 조건,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모든 연령의 틱을 가진 남녀가 저희의 기준인데, 사실 좀 자세한 조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것 같고요. 연구 참여를 하시게 되면 신촌이나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혹은 국제성모병원 중에서 이제 참여자들 분들께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보상치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루돌프 센터에서 포괄적 틱 행동 중재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연구를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CBIT로 보상 치료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 보상 치료는 얼마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에 참여하고 나시면 CBIT 치료를 2달간 정도, 2달 반 정도 걸리는 치료예요. 네, 그동안 틱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그에 대한 연구나 또 치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힘들어서 좀 궁금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좀 시원한 답을 얻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자녀의 틱을 아니면 본인의 틱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할까, 관리해야 할까 막막했던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연구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더라도 루돌프에서 CBIT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치료 관련이나 연구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면 루돌프 본소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와 더욱 행복해지는 루돌프 백과사전과 함께 하세요.